상제님이 천지의 원주인 천주 아버지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냐, 이 선천을 가을 후천우주로 어떻게 바꿔놓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천지의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환경을 바꿔놓지 않고 네가 나쁘다,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 너의 기도가 약하다, 이것은 근본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말이에요. 지금 더운 방에다 사람을 가둬놓고서 땀 흘리고 더워 목이 탄다고 물을 달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철 불의 계절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날이 더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 이것은 아주 지금 가을 개벽에 오는 그 전조 현상으로서 가장 중대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판한 공부 소용없다. 판한 공부법으로는 세상을 건져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판한 그 수가 소용이 있냐? 자기들 나름대로 뭘 융합을 해가지고 맹근단 말이야. 근데 이 우주 질서를 바꿔놓을 수가 있냐? 대우주의 선천 상극 질서를 바꿔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어서 천지병을 고쳐야 된다. 하늘과 땅과 인간, 신들도 병들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극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 원과 한이 작은 사람들은 그걸 잘 삭히고 기도하고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문을 파괴하고 어떤 족속을 멸족시킨 그런 원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곳 백제에서 26대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했어요. 그 양반은 성명왕이라고 그래. 나는 미륵의 대행자다. 우주 광명 문화를 지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통 신도, 우리들의 9,000년 신교를 신도라고 더 격상을 해가지고 일본 10만 개 신사문화의 그 주제인데, 신도가 그 신도에서 누구를 섬기냐? 바로 1만 년의 그 문화 주제 테이신을 섬겨요. 누가? 모노노베 집안이. 그런데 불교를 섬겨야 된다. 백제에게 이 소화시 집안에서는 불교 부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집안이 싸운 거야. 싸웠는데 바로 원래 이 전통 사상을 주장한 이 모노노베 집안이 멸족을 당해버렸어요. 이런 원한이 있단 말이야. 일본 역사에도 있고 그게 어디 역사에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 2조 왕가에서 왕권을 잡을 때 고려 왕건의 자손들을 저 강화도에다 그냥 모아놓고 다 그냥 떼죽음 시켜버렸어. 그래서 이 왕씨들이 전시, 밭전자, 구수록, 그 다음에 온전전 이런 변성명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수양대군이 자기 어린 조카를 갖다가 죽이게 하는데 그 형수가 나타나서 어린 내 아들 죽였다고 말이야. 침을 뱉어버리잖아.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전후 사건을 보면 한 명의 남동생 29살짜리가 요절해서 죽어. 한 명의 두 딸이 왕비가 되는데 다 10대 후반에 다 죽어버렸어. 그 대대 손선 원과한의 이 우주적인 유전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원하는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모른다 이거.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는 이런 삶으로 가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삶이 파괴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멸족을 당한, 민족이 패망당한 이 원한이라는 건 우주의 역사와 더불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만고의 원신과 인류 역사 속에 패망당한 실패한 혁명가들, 구족을 멸한 이런 역사의 선조들은 시비가 없는 우주의 다른 별자리로 보내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만큼 이 해원 사상은 그 구원의 역사 영역이 우주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판밖에 남모르는 공부를 해라. 판밖에 남모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동학에서 선언된 인간으로신 천주님이 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선천 문화는 지나온 1만 년 역사에서 제1의 신교, 제2의 신교, 유불선 소교 약 2000년, 3000년 만에 이제 가을 천지 개벽 운을 당했어요. 이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 도솔천 천주님이 오신다.
동방 땅에서 우주의 원 천주님 상제님이 오신다. 이게 선천 모든 종교 성자들의 인류 구원에 대한 최종 선언인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천주께서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고치지 않는다. 자, 이 말씀 워낙 중요하니까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선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지상 선경 낙원, 후천 5만 년 선경 낙원, 즉 지상 천국은 내가 처음 건설한다.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 바로 2000년 전부터 인류에게 훈련을 시킨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나니 마음을 고쳐라. 하나님의 천국, The Kingdom of God, 아버지의 그 왕국,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야. 그건 예수 성자가 건설하시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 문화가 아니야, 기독교는. 우나모노 이야기처럼 그것은 아들의 종교, 성자의 종교다 이거야. 아버지의 실제 아버지 자신의 이야기는 문장이 몇 개 없어요. 동학에서부터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로다. 나의 주문을 받아라. 이 나의 주문으로 이 우주의 역사를 바꾸며 인간의 역사를 바꾸며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모든 인생의 삶의 일상생활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학의 위대한 현대 문명사의 첫 선언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9년 천지 개벽공사를 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리니 만일 선의가 아니면은 만명 조상의 일손 한 명 자손 건지기도 어렵다. 지금은 천지의 비극적 시운이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주의 인과율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하추 교역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봄, 여름의 양도, 분열, 이제 성장해서 후천의 음도, 곤도, 통일, 성숙, 대조화의 문명의 새 시간대로 들어가는 오늘의 이 우주 가을 개벽기, 상제님께서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야 하느니라. 내가 이제 천지를 뜯어고쳐서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 이제 이 새 기틀이 열리는 거예요. 상제님의 이 도수 공부를 보면은 이것은 크게 전체가 이렇게 삼변성도다. 세 번 이 세계 역사의 질서가 굽이쳐가지고 선천상극 세상이 종결이 되고 이제 가을 철 변화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도전 읽으면 누구도 이걸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상제님께서 내가 교화를 하러 선과학을 가르치러 올바른 세속의 그런 인간의 삶의 길을 가르치러 내가 내려보는 석가공자 예수 성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건지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유 대성인 왈 동학, 동방에 대성인 동학이 있으니 또 서유 대성인 왈 서학, 서양의 대성인이 있으니 왈 서학인데 도시 이들은 다 동서에 내가 내려보낸 이 성자들은 교민화민, 백성을 가르쳐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근데 잘 변화가 안 돼 사실이. 지금은 종교 혐오 시대예요 일반적으로. 서양도 가보면 교회가 텅텅 비어서 썬데이 처치라는 거야. 영국 사람 청교도 혁명의 그 고향이 실제 교인이 3%도 안 된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여간 대세는 선천 문화시대, 선천 역사시대, 선천 종교시대는 이미 동학에서 종결이 됐다. 일종의 사망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동학이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궁극의 마지막 희망 동학 문명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깨워야 된다 이거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각성이 돼서 진정한 새 역사의 희망의 태양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띄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선천상극의 인류 역사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과도기를 설정하신 거예요. 쉬운 말로 해원 시대다. 이 선천상극의 원통함을 끌어가지고 선천에서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상제님이 이제 천상의 우주 통치의 조화 정부를 세우시고 그 우주 통치 정부의 조화 정부가 지상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역사 질서의 큰 전환은 바로 오선위기 도수,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여긴 전라도 순창 회문산에 오선위기 천지 대혈이 있는데 그 기운을 발동시켜서 이제 내가 천하 대세를 오선위기 기령으로 잡아 돌린다. 두 신선은 파는 데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이 바둑판 마치면은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린다. 다 함께 지금 5편 7장을 읽어볼까요?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애기판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일본과 러시아가 이렇게 한반도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총각판은 중국과 일본,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서양 가서 불똥이 튀고, 상씨름은 이 남북 주인끼리 판을 나눠놓고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대결을 하면서 마지막 이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 이거 이제 하나의 우리의 고유 풍속 씨름판 놀이 언어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결론은 상제님이 전체 이 세계 통치의 대세를 보면은 이 조선은 바둑판이요, 조선 인민 백성들은 바둑돌이다. 그래서 3번 바둑을 두고 남북 주인끼리, 조선 사람끼리 두는 이 상씨름판으로 선천상극 천지 대세를 끝마감을 한다. 이거 개벽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자, 상제님이 어느 날 이렇게 태극 형상 선을 그리시면서 이것이 38선이다. 씨름판 때는 조선에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인다. 지금 오선위기에서 남북이 둘로 갈라져 갖고 이제 육자회담이 됐는데, 동북아의 역사 전쟁의 그 최종 마무리라고 하는 오선위기 도수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지구촌 대세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남북 문제의 단편적인 식견으로 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 남쪽에서 전쟁을 원하겠어요? 지금 북쪽에서 경제가 다 빵꾸가 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전쟁을 원하겠어요? 아무도 전쟁을 현실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극단주의자 몇 명 빼놓고는. 지금 이제 인류 평화의 중심 주제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인데, 자, 남북의 마지막 그 분단의 역사 대결이 상씨름판인데, 여기에는 지구촌의 동서 4대 강국, 바로 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직접 바둑을 두고 있다.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 오선위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인류 역사의 원한의 뿌리가 윤임금의 아들 단주다. 제가 단주 묻혀있는 무덤을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움막도 안 돼. 어떤 무당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이건 거지 집하고 같은 거야. 윤임금의 아들 단주가 동서방족은 한 형제다. 이런 이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은 거야. 자기 그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황제 헌원이 중국 한족의 역사 시조 아니에요. 그래서 치우천한테 패해가지고 말이야, 그 직계 우순 윤임금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의 정치 철학을 본받아가지고 동서방 분리 정책을 쓰거든. 근데 아들 단주가 다르거든. 그래서 밀어내버리고 당군조 출신 사람 순에게 2딸 아왕 여영, 그리고 천하를 줬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단주를 인류 역사 원안에, 모든 원안에 머리와 고로 삼아서 단주를 천상에서 이 세운 세계 질서를 다스리는
자미원에 붙여보낸다. 지금 자미원에 있잖아, 그 양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주 해원 도수가 이 세계 질서 문제가 있고, 단주의 원한이 4,300년 전에 단주의 원한이 남북 통일 분단 역사의 궁극의 근원이다. 이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당군조가 다 파괴되고 역사가 부정되는데 이게 이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10년이 흐를 수가 있어요. 20년, 30년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 역사의 옛 영혼을 되찾는 그날, 바로 우리 분단의 역사의 그 사상사, 문화사, 이 원한의 역사의 그 연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남북 통일 역사라는 건 너무도 지난한 역사의 대과업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전문가들, 어떤 정치 권력자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상제님께서 이 세계 역사 대세를 잡아 돌리시는데, 당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엽에 동양 또는 아프리카 또는 태평양 작은 섬까지 서구 제국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동서양의 기울은 판을 바로잡으려 하는데, 워낙 이 동서의 판이 짝이 틀려가지고 겨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병난으로서 이 판을 바로잡는다. 20세기 현대사 100년을 어떻게 상제님이 도수를 짜놓으셨느냐면은, 동양의 유일한 제국주의 그 일본이 이 조선과 중국을 잡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먹어봐라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일본은 나의 큰 머슴이다. 일본은 장차 깔딱삼이 작은 머슴이요, 미국은 중머슴이요, 앞으로 중머슴이 들어가면은 상머슴 중국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이건 천주님 외에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이 천지 대세판을 내가 이렇게 짜놓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본에게 잠시 선화통일을 붙여주어서 서양 제국주의를 다 이렇게 몰아내고 하는데, 머슴이 조선에 와서 주인의 집까지 뺏으려 함으로 앞으로 패망당하고 들어간다. 품삯도 못 받고 들어간다. 그러고서 이제 미국이 들어왔어요. 북쪽에 이제 러시아, 소련이 들어왔어요. 자, 이 미소가 남북 분단 선을 거놓고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이제 이 분단의 역사, 비극의 운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분단의 역사 이제 70여 년, 조금 있으면 80년, 100년을 향해 가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가 됐는데, 상제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앞으로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전쟁에 천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큰 전쟁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계 전쟁이 있다. 지금 2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북의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이것을 제3차 세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세계 전쟁사에서 보면은 나폴레옹 뭐 원정 전쟁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번째가 한국 전쟁이야. 한국 전쟁. 전 세계가 16개국 뭐 그 외 원조해서, 제가 유럽을 가보면 아주 이 혈맹이라는 게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대단해요. 그 유엔 국립묘지를 가보면은 추운 겨울날 그 미군 젊은 병사들, 가족 같은 그 젊은 20대 병사들이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따가 와서. 그런 대전쟁이에요. 이 전쟁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상제님께서 이 상실임이 앞으로 한번 넘어가는데, 그러면 전쟁이 있냐 없냐? 전쟁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의 평화의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아주 대전제, 근본 전제가 북한의 이 핵을 없애는 비핵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칼루치 전문가가 남북 핵 전문가로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한 거 보면은,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 그 일정이라는 것은 너무도 험난하고 멀다.
너무도 까다롭다는 거야. 그 한 조항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서 완전 검증, 그것을 가서 직접 보고 그거 하나하나를 완전히 검증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멀국도 없다.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과연 그 비핵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희망의 소식이 있어요. 상제님이 천주공사의 결론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내가 이제 72dun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나는 남방삼요하니라. 이건 상제님 이 진리책의 우주관을 더 이제 깊이 공부하시면 이 뜻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을철에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여름철에 인간으로 오신다. 이 토자리는 현상세계에 나타날 때는 화로 나타난다 이거야. 불로, 불의 계절에 오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원미륵불은 남방삼요하야. 이륵하고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연산과 같은 천지의 불덩이가 구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 이제 이 화둔공사인데, 화둔공사라는 게 뭐냐? 이게 불화자 묻을 둔자거든요. 여름철에 인류의 지혜로 만든 전쟁 도구가 됐던, 또 원한의 역사, 마음과 영혼의 불덩어리가 됐던 이 불덩어리를 묻어야 가을 우주와 함께 탄생을 한단 말이야. 진정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가 가을철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보면은 화둔공사 이치, 그것은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여름은 화, 가을은 금이기 때문에 화극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름에 이 불기운이 가을철 금기운을 녹인다 이거야. 해체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5500년 전에 우리 태극기 8궤를 그리신 보기시가 천상에 받으신 이 하도, 용마하도를 보면은 남방화생토 해가지고 남방화에서 중앙토를 거쳐서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중앙 10토를 거쳐야 된다 이거. 이것을 우리가 육아의 모든 경전 고전의 핵심을 정내놓은 게 바로 성리대전인데, 제1권이 바로 이거야. 주령계의 태극도설인데, 이걸 보면은 바로 우주의 겨울철에서 목에서 화의 계절을 거치고 나면은 어디로 가?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 저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무궁한 천주 하나님 아버지 성부님의 영원한 생명의 조화, 진리의 조화, 바로 이 10토, 그냥 토가 아니고 10토를 거쳐서 이게 가을 금기운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이게 아주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우주의 도통을 계승하는 진정한 구원의 진리 한 수신 것입니다. 전쟁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원치 않고,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 천지의 불을 화둔을 묻었다. 그러면은 아니 이 화둔이 묻었으면 그 핵폭탄이라는 것도 다 제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 실무진들 현실 역사라는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상제님의 도법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전 지구에서 이 북한 공격으로 한반도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상제님의 실제 가을개벽 공사의 천지 비밀이 뭐냐? 이 전쟁 문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 미중 강대국의 전쟁에 의해서 어떤 변수가 있는 거다. 그 변수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상제님의 천주공사 상시름이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통해서 깊이 파보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개벽 실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자연 재난과 또는 이 일상 생활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차가 나와서 갑자기 받는다든지 뒤에서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어요. 이런 화재라든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재난과 전쟁을 당하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참 우리가 그 일상을 그런 대로 행복하게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운수는 좋건만은 목 넘기기가 어려우리라.
이 목을 잘 남기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세상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방영됐던 바로 Only the Brave, 9.11 테러 때 소방대원들이 수백 명 죽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실화 사건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Prepare deployment sign right here, now! Can't go back up there. There's no time, Jesse. Deployment sign right here, right now. Let's go. Deployment sign right here! Breaking in on Arizona 16, Granite Mountain Hotshots. We are in front of the flaming front! Granite Mountain, we're gonna bring you the air tanker, okay? Got it! That's exactly where we want the drop! Operations Air Attack, you have a firm location on Granite Mountain? Air attack, Granite Mountain. How do you read me? Air attack, Granite Mountain! Get your feet to the fire. Harley, get your water. Feet to the fire. Cookies on the inside. Jesse! You too! Medic on scene. 19. Confirmed. Okay, copy. Let's go ahead and obviously secure the area. We'll go from there. 한 사람도 생존 못하고 다 죽었는데 저 사람들 대개 20대예요. 가족들이 울부짖으면서 펄펄 뛰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천하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천지의 환절기, 여름철에서 이 가을, 하늘과 땅,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자연 질서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오늘의 인류의 그 대희망의 역사에서 그 마지막 시련이 있는데요. 자, 일본은 화판이요. 미국과 서양은 수판이요. 중국은 난판이요. 조선은 무슨 판이다. 이거 한번 도전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자, 상제님께서 난의 시작은 38선에서 있지만은 이건 아주 작은 거야. 그러니까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려니 중국은 세계 요구하는 발길에 채워서 노구리라. 참 엄중한 그러면서도 좀 특이한 언어를 쓰셨어요. 동서양의 발길에 채워가지고 녹는다. 이것은 중국이 해체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 대국이 해체가 된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앞으로 천지 전쟁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 지구 차원에서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을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는 사건이 있다. 이 신사에서 볼 때 우주 법도로 오는 어떤 사태가 있다 이거. 이것이 이제 병난인데요. 지금 중국은 등소평이 모택동의 1인 독재 체제에서의 그 폐단을 자기가 귀양댕기면서 너무도 뼈아프게 사무치게 느꼈기 때문에 팔로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주의 파렴파량 사상에서 온 건데 이 팔로 체제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야. 1인 독재로 다시 돌아서 버렸거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원죄가 돼가지고 앞으로 거대한 이 중국 역사가 지금 아마 미국이란 대국하고 마지막 그 역사 주권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저런 체제도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인류의 미래 가능한 임박한 전쟁은 바로 미중 세계 전쟁이다.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와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더 현실감 있게 우리나라 김진명 소설가가 사실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게 미중 전쟁인데 여기를 보면은 그 미국을 움직이는 기사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무역 적자라든지 미국의 지금 아주 긴박한 그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전쟁을 하는 것이 유익하냐 안 하는 것이 유익하냐, 결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넘으면은 그 중국이 이 첨단 무기 개발을 미국이 그걸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늦는다 이거예요. 만약 그 전에 한다면은 결론은 미국이 30조 달러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되고 역사 종주권을 계속 잡게 된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 책이라는 게, 그 내용 핵심이라는 게.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이렇게 전쟁이 나는 거고, 가을 개벽의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이라는 것은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시간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